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지식 탐구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 시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.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수,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노동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게 뭐랄까,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근로자분들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. 특히 그 5명이라는 숫자가 무슨 레벨업 기준처럼 자주 언급되던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오늘 그 핵심을 좀 확실히 짚어봤으면 합니다. 네, 바로 그 5명 기준이 정말 중요합니다. 단순히 법조항 몇 개 추가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. 사업장 운영 방식이나 비용, 또 인사관리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말씀이시죠? 네, 그렇죠. 자료에도 나오지만 이 기준을 넘어가면 인사관리를 훨씬 더 체계적으로 또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먼저 그 5명 미만일 때랑 5명 이상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. 5명 미만이라도 기본적인 건 지켜야 할 텐데요. 아, 물론입니다. 네,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나눠주는 거, 주휴일 보장하는 거, 최저임금 지키는 거, 퇴직급여 지급하는 거, 네네. 그리고 해고할 때 한 달 전에 예고하는 거,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다 지켜야 하고요. 그렇죠. 기본적인 의무사항들이군요. 네, 그런데 이제 5명 이상이 딱 되는 순간 여기에 더해서 연차 유급 휴가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고요. 아, 연차가 생기는군요. 네. 그리고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, 휴일 근로 시키면 통상임금의 1.5배, 그러니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 와, 1.5배. 부담이 꽤 커지겠네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해고도 훨씬 엄격해져서요.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함부로 해고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그런 의무들이 추가됩니다. 와, 정말 딱 한 명 차이인데 어마어마한 변화네요. 그렇죠. 그러면 이 중요한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이게 그냥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 세는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. 네, 자료 보니까 계산법이 좀 독특하던데요. 네, 그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, 보통 한 달 동안이죠. 그 기간 동안 사용한 총 직원 수, 이걸 연인원이라고 부르는데요. 연인원. 네. 이 연인원을 그 기간 중에 사업장이 실제로 문 열고 일한 날짜 수, 즉 가동일 수로 나눠서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. 아하, 평균 개념이군요. 그러니까 매일 일한 사람 수를 다 더해서 실제 영업한 날로 나눈다. 네, 맞아요.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것처럼 한 달 연인원이 115명이고 가동일 수가 22일이면 평균 5.2명이 나오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. 네. 근데 다른 사업장에서 연인원이 131명인데 가동일수가 28일이면 평균 4.7명이 나와서 5인 미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죠. 아,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이게 또 단순 평균만은 아닌 것 같던데요. 뭐 예외 규칙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? 아, 네.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계산 결과 평균이 5명 이상으로 나왔어요. 네. 그런데 실제 그 계산한 기간 있잖아요. 한 달? 그 한 달 중에 절반이 넘는 날 동안 실제 일한 직원 수가 5명 미만이에요. 그러면 평균이 5명이 넘더라도 법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. 와, 이거 정말 중요하네요. 평균만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평균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 그 기간 동안의 근무 인원 분포도 같이 봐야 합니다.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. 그렇군요. 상당히 중요한 예외 규칙이네요. 아,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배우자나 친족도 근로자면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. 네,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. 가족이라도 실제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. 아하. 다만 세금 관련 법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고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5인 기준 말고도 사업 규모가 더 커지면 또 다른 의무들이 생기는 거죠? 그럼요. 예를 들어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사업장의 규칙인 취업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고요. 취업 규칙 신고. 네. 그리고 30명 이상이 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.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법적인 요구사항들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죠. 그렇군요. 점점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지는 거네요.
자, 그럼 다시 5인 이상 사업장의 핵심 변화 중 하나였던 연차 유급 휴가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? 네네. 제공해 주신 자료에 보니까 연차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제도 두 가지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. 연차 휴가 대체 합의. 이건 뭔가요? 아, 네. 연차휴가 대체 합의는요, 근로자 대표랑 서면으로 합의를 하면 특정 공휴일이나 뭐 회사의 창립기념일 같은 특정 근로일을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쓴 걸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아, 공휴일에 쉬는 대신 연차를 쓴 걸로 한다. 이런 건가요? 네,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. 잘 활용하면 휴일 관리에 좀 유연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연차 사용 촉진 제도라는 것도 있던데요. 이건 뭔가 회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해 보이던데요. 네, 맞습니다. 이건 주로 비용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인데요. 회사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연차 좀 쓰세요 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안내를 다 했어요. 네. 그런데도 직원이 결국 그 연차를 안 썼다,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회사가 돈으로 보상해줄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오, 그럼 연차 수당을 안 줘도 된다는 거네요. 네,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죠. 다만 이게 그냥 대충 연체 쓰세요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. 법에서 정한 절차, 예를 들면 서면으로 몇 번 이상 촉구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다 지켰을 때만 인정됩니다. 아, 절차가 아주 중요하군요. 알겠습니다. 네, 그 절차 준수가 핵심입니다. 오늘 상시 근로자 수, 특히 5명이라는 이 기준선이 왜 중요하고 또 이걸 기준으로 어떤 법적 의무와 권리가 달라지는지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.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근로자분들이나 이건 정말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법적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상시 근로자 수의 변화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서 여러분의 조직 문화나 뭐 일하는 방식 혹은 개개인의 어떤 경력 계획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? 이런 점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아, 단순히 규제를 넘어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군요. 네,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